날씬해요 라이브입니다. 네,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3대2. 웨스트햄을 토트넘이 3대2로 꺾었는데, 결과 못지않게 이날 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뭐냐면, 무리뉴 감독 역시 비대칭 포메이션? 또 한 번의 비대칭을 쓰는데, 이것 때문에 도대체 비대칭이 뭐냐? 와, 무리뉴 감독 비대칭 정말 잘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비대칭 전술이 뭔지, 비대칭 포메이션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데뷔 경기에서 원정, 이 웨스트햄과 경기했는데 3대2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케인 연속골 넣었죠. 손흥민 1골 1도움입니다. MOM급 활약이었고, 델리알리의 정말 이 놀라운 전술적인 움직임, 정말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손흥민 선수가 이날 1골 1도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공격 포인트 3개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루카스 모우라가 아주 좋은 걸 놓쳤죠. 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뭐 자료 좀 찾아보려고 영국 현지 코멘트를 찾아봤더니 딱 루카스 모우라가 슈팅 잘못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와! 쇼킹 피니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중계진이. 정말 끔찍한 피니시였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굉장히 활약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뭐 3대1로 이겼는데, 전술이나 내용을 좀 보면 역시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컬러가 그대로 묻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집착하지 않고 있고요. 볼을 오래 소유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직선적이고 아주 빠른, 그러면서 아주 실리적인 축구. 어찌 보면 무리뉴 감독이 그동안 커리어 내내 보여줬던 그런 컬러가 그대로 묻어난 경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뭐 패스 숫자라든지 볼 터치, 점유율, 이게 결코 웨스트햄에 비해서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살짝 위긴 했는데 한번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패스가 471, 웨스트햄이 407개, 그러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볼 터치 토트넘이 655개, 그 다음에 웨스트햄이 612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점유율도 토트넘이 52.9, 그 다음에 웨스트햄이 47.1,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역시 실리적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슈팅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15대 11로 앞서 있고요. 유슈팅 같은 경우도 6대 4로 역시 토트넘이 좀 앞서 있습니다. 확실히 뭐 어떤 볼 점유라든지 터치라든지 패스 숫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결과를 가져오는 축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메이션에 있었는데, 일단 전체 포메이션부터 한번 볼까요? 이날 경기 토트넘은 4-2-3-1을 썼습니다. 골키퍼는 가사니가 섰었고요. 포백부터 보면 벤 데이비스, 알더웨이럴트, 산체스, 오리에가 이렇게 쭉 일렬을 섰고, 자, 미드필더 2를 보면 윙크스와 다이어, 그리고 위쪽에 이선의 3년 위쪽에 2선의 3을 보면 손흥민, 알리, 루카스 모우라, 그리고 최전방에 케인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전체 틀은 4-2-3-1인데 왜 이걸 갖고 비대칭 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독특했어요. 정말 굉장히 독특한 전술 분명이었는데, 자, 비대칭 포메이션을 우리가 구분할 때 포인트로 가르는 포지션은 어디냐면 좌우 풀백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공격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한쪽은 수비적으로 내려온다 라고 해서 비대칭을 얘기하는 건데, 이날 경기에서 어땠냐? 왼쪽 풀백인 벤 데이비스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거의 이렇게만 움직입니다. 예. 살짝 중앙으로 붙거나 미드필더 쪽으로 오거나 이렇게만 움직이고, 오른쪽에 오리에가 팍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이날 경기에 옵타에서 제공한 히트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벤 데이비스 거 한번 보시죠. 어떠죠? 역시 벤 데이비스가 위쪽으로 전진을 많이 하기보다는 자기 위치 지키면서 중앙 쪽으로 커버하거나 미드필더 쪽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쪽의 오리에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많이 위쪽에서 공격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벤 데이비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도 한번 보실까요? 손흥민 선수 어떠나요? 벤 데이비스가 올라가지 않는 만큼의 측면 쪽을 얼만큼 손흥민 선수가 넓게 커버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벤 데이비스가 오버랩을 많이 치지 않는 만큼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움직임을 많이 가져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리에가 상당히 많이 전진했었던 오른쪽은 루카스 모우라가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히트맵 보실까요? 자, 루카스 모우라가 안쪽으로 상당히 좁혀 들어와서 마치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뛴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이날 경기에 실질적으로 보여줬었던 포메이션, 움직임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지금 비대칭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그러면서 벤 데비스에게 역할을 어떻게 줬냐면 오버랩을 많이 치지 않는 대신에 후방 쪽에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볼을 그냥 앞쪽으로만 전개해주는 역할을 많이 맡겼습니다. 이게 또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이날 경기에 벤 데비스의 패스 성공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90.5%의 패스 성공률입니다. 사실 패스 성공률이 한 90% 넘는 거는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풀백에서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벤 데비스가 풀백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날 벤 데비스의 90.5% 패스 성공률은 센터백을 봤던 다비손 산체스 93.3%에 이어서 팀 내 2위입니다. 그 정도로 높은 패스 성공률이었는데 그러면 자 제가 이거 풀백에서 나오는 그 패스 성공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전진 많이 쳤던 오리에는 얼마냐? 패스 성공률이 83.7, 80% 초반대입니다.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거나 뭐 70% 후반대가 나오는 게 풀백들이 나오는 형태인데 그만큼 뒤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볼 배급이나 수비에 치중했다라고 하는 걸 벤 데비스가 보여주는 그 수치이기도 합니다. 비대칭을 도대체 왜 쓰는 걸까요? 왜 이날 무리뉴 감독은 오리한테는 공격을 많이 가담하라고 하고 벤 데비스에게는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라고 했을까요? 자, 비대칭 포메이션이란 비대칭 전술이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포메이션의 좌우 균형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려서 좌우로 공수를 대응하는 것. 한쪽 측면을 의도적으로 공격의 기점으로 삼거나 한쪽 측면을 의도적으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시키거나 이걸 바로 비대칭 포메이션, 비대칭 전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무리뉴 감독은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써왔어요. 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그랬잖아요. 이거 역시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컬러가 그대로 많이 묻어났다고. 직선적이고 빠르고 뭐 볼에 대한 점유 신경 많이 안 쓰고 빌드업 많이 신경 안 쓰고 실리적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날 경기에 나타났던 것 또 하나가 비대칭 포메이션입니다. 비대칭 포메이션은 이때만 갑자기 쓴 게 아니에요. 무리뉴 감독의 커리어 역사를 보면 비대칭 포메이션을 많이 썼습니다. 첼시 시절에 이바노비치하고 아스필리쿠에타 기억하시나요? 이바노비치 어떤 공격력과 당시는 아스필리쿠에타 좀 수비적으로 썼다든지 인터밀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터밀란 때는 그 마이콘 그다음에 뭐 또 사네티나 키부 같은 선수들을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레알 마드리드 때는 뭐 이건 말할 게 없죠. 뭐 마르셀로라든지 아니면은 아르벨로와 이런 선수를 맨유 때도 비슷했어요. 맨유 때는 풀백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뭐 어떻게 썼냐면 애슐리 영이라든지 다르미안 이런 선수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썼죠. 한쪽을 공격적으로 올리면 한쪽을 내리는 형태로 이런 비대칭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왜 쓰냐는 거예요? 왜? 자, 무리뉴 감독이 그동안 커리 내내 썼고 이번에도 썼는데 왜 쓰냐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팀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풀백을 갖고 있는데 한쪽의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한쪽의 선수는 좀 수비적이에요. 이럴 때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선수를 오버랩을 많이 시키되 만약에 이쪽 선수가 공격을 잘 못하는데 함께 올라가요. 그럼 밸런스가 깨지죠. 그러니까 그냥 너는 공격 잘하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너는 좀 수비력이 강하니까 수비적으로 맡아. 이렇게 내부 사정에 따라서 비대칭을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상대에 따라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 오른쪽이 좀 약해요. 오른쪽이 약하면 우리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쪽은 공격적인 풀백을 두고 대신 이쪽은 함께 올라가면 또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수비적인 풀백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에 따른 이유도 있고요. 세 번째, 전체적으로 보자면 왜 무리뉴 감독은 꼭 어떤 내부 사정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고려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대칭 전술 좀 좋아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인 컬러 키워드 3개 기억하시나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밸런스, 중심축, 실리주의 축구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리뉴 감독은 기본적인 밸런스를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 브라질 여러분들 한참 브라질이 좌우 풀백 좋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물론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좌우 풀백이 좋기도 하지만 가끔씩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었어요.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좌우 풀백들이 동시에 올라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수비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상대가 역습 때렸을 때 실점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를 당시에 브라질은 막강한 공격력으로 골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뒤엎어버렸지만 무리뉴 감독은 그런 식의 좀 모험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공격적으로 올라간다면 한쪽은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지키는 걸 좋아해요. 바로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첫 번째 밸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한쪽이 올라갈 경우는 한쪽이 내려와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볼 백업, 한쪽을 흔들어주는 것. 그러니
위쪽에 있는 공격수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오리에가 올라갈 경우는 루카스 모우라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서 숫자 싸움. 벤 데이비스가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볼 배급에 치중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대신 여기를 넓게 움직여주면서 측면 쪽에서 움직임. 풀백과 공격수, 풀백수 풀백, 이 서로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상당히 중시 여긴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무리뉴 감독이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형태로 쓸 것인지 아니면 뭐 상대에 따라서 또 내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요 비대칭 전술을 이해하는 것도 앞으로 토트넘을 새롭게 이끌어갈 무리뉴 감독의 축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